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독자 여러분. 커스탄 타베네스탄 아스트. 저희 페르시아 말로 이제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이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제 천일야화가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된 세계 문화 유적이 이란이 이집트보다 더 많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계 가장 오래된 4대 문명 중에 이제 오래된 이제 역사를 가진 이란의 이제 가장 이제 실력자가 며칠 전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거라고 하고요. 이란에서는 마치 차기 대통령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국부를 죽인 듯한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란 문제, 거기에 대한 또 이란을 보고 이제 쫄고 있을 우리 정은김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내에서 제일 전문가이신 우리 이인배 교수님과 우리 미모의 이제 김세원 박사님 모셔가지고 저희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전격적이죠? 네. 먼저 한번 좀 국민들한테 이제 보긴 봤는데, 김 박사님 어떻게 죽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네, 뭐 이름을 붙이자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제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27일 날 이라크에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이제 로켓포로 피격되는 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란군의 핵심 인사인 솔레이마니 이제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의 공습에 따라서 폭격에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이 이제 미국과 이란 관계, 그리고 뭐 중동 정세, 또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과 북한 관계에 따른 한반도 정세까지 좀 파장이 굉장히 크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미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공습에 대해서 해외 미국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적인 작전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장차 있을 이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우리는 한 것이다라는 자위권적인 입장에서 좀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인 이제 하메네이는 긴급 성명을 내면서 미국에 대해서 가혹한 보복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라크 의회조차도 이제 미군을 이제 철수하는 건 이제 결의했고요. 뭐 미군이 이제 안 받아들여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법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범죄 사실, 적십자에 관련된 조항이나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제거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원했겠지만은 대선용이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무력 갈등이 벌어지고 나면 늘 이제 국제법적으로 늘 논쟁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든 논쟁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이 자위권의 문제이냐.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서도 보장되는 그 국가의 그 권리예요. 자위권에 이게 해당되는 것인가. 앞서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의 그 미국 시민이 그 사망한 사건 자체가 자위권의 영역에 포함되는 사항인가, 이라크에서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미국은 이게 자위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란이나 여기서는 이제 자위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부분, 논쟁이 있는 거예요. 국제법은 사실은 국내법과 다르게 국제법은 늘 논쟁이 있고 힘이 우위가 되는 게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다 따라서 움직이는 법이 그 사항이 많은데, 우선 그 논쟁이 첫 번째 논쟁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제 공격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은 조금 다른데요. 예방 공격이라고 그래서 예방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국제법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전쟁 징후가 있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먼저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선제 공격이라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는 거는 그 전쟁 도발이 임박해 있고 현저하고 그 사실이 명확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그것도 자위권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이라고 보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당연히 그렇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침탈 행위로 침략 행위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논쟁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아, 참. 그러면 옛날에 그 영화가 마이너리 리포트인가요? 아직 갑자기. 마이너리 리포트 맞습니다. 마이너리 리포트 말죠. 네, 이제 뭔가 하면은 미리 범죄를 예측 그렇습니다. 프리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그렇죠. 네. 참 뭐 미국이 엄청난 뭐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뭐 좀 실질적으로 좀 약간 뭐 꼭 이란 입장에 이제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뭐 트럼프가 대선 욕심에 의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슬레마니를 좀 제거했다는 네. 그런 이제 좀 의혹을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저희 코스닥은 2%가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1%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좀 CC를 좀 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에 좀 민감한데요. 기름값이 지금 계속 오를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오늘 NSC를 이제 긴급, 정용실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이게 했는데, 이게 정말 아주 큰 문제일까요? 지금 이란하고 우리 국가에서는 아직 이제 이러한 것들이 체감이 잘 안 되지만은, 만약에 전면적이 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이란이 갖는 우리 국내적으로 앞서 최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그 영향이 있겠죠. 사실은 이란으로부터 70% 정도가 이란 원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란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그 이 수출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에서는 원유 수입로가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만약에 미군이 전면전이거나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동맹이거든요.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외부 3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침략당하거나 미국이 곤중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동맹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미국이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동맹이라는 거는 또 주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전쟁에 개입되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도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죠. 과연 그것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문제이거나 러시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중동의 문제이거나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강경 진압에 우리가 동조했을 경우에 여파로 우리가 또 있을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NSC를 여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교하게 그것을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뤄지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한 번쯤 다뤄줘야 될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오늘 보니까 아덴만에 있는 이제 우리 이제 해적을 소탕하라고 이제 보냈던 이제 우리 청해부대죠. 네. 이제 청해부대를 이제 호르무즈 해역까지 이동을 시켜가지고 좀 투입을 하라는 이제 요청을 좀 미국 쪽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이제 뜨뜻미지근한데 왜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이제 한미 공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좀 공고한 생각을 좀 못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좀 친북 친중에 좀 프렌들리하다는 그런 이제 좀 의혹을 가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어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도 있는 건데 아까 앞서서 임배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조약상에서도 유사시에 서로가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또 보여줘야 되는 서로의 액션이 다 따로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파병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이제 자칫 이제 중국과 이제 혹은 뭐 러시아, 뭐 북한 이제 다른 쪽의 입장을 좀 많이 의식한 하나의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이번 청해부대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랑 이제 좀 더 신중하게 뭐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 누적되다 보면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우리 쪽에서도 하나의 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맞는데 사실 한미 동맹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은 작전 반경 미국과 한국이 같이 해야 되는 작전 반경은 동북아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나 뭐 거기에서 뭐 한국이 미국과 함께 뭔가를 군사 작전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동맹 차원에서 동맹 조약에 의한 건 아니고 그냥 동맹 국가 간 그 사이 관계 때문에 하는 거라는 우선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한 좀 정보를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요즘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소위 말해 가짜 뉴스나 좀 다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이제 B급 정보들이 이제 많이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특히 이제 안보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 임배 박사님께서 저 원장님께서 안보 문제는 진짜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같으신데 오래 떠오르는. 좀, 아니 오래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얼굴 보니까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만 좀 일부러 흰머리로 염색하신 거 아니신가요? 예, 네. 일부러 흰머리. 염색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일찍 머리가 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염색하셨다는 인상이 날 정도로. 우리 임배 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러 종편에도 나오시고 방송 많이 하시면서 이제 저 안보, 정말 이제 안보를 좀 안 볼 수 없는 그럴 정도의 이제 정말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게 과연 이제 우리 국익을 위한 걸까요? 이 방위비 분담 문제 이게 좀 지장을 줄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미그적거리면요? 아직까지 합의는 안 돼 있지만 조금 이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제 5조 5배 정도까지 그렇죠.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들어서 물가 상승분 내지는 10% 수준에서 1조 300억 정도에 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안보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무기 구입,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장기 10년 동안 국방 증강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할 계획들을 이제 미리 이제 공언해 주는 거예요. 아니, 특별하게 우리가 새로 안 필요한 무기들을, 무기들을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사전에 미리 공개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국 때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죠. 미리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크게 손이 보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사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들 이제 미리 공약해 줌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써먹을 수 있게 해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된 호르무즈 해안의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안에 대한 그 공동 방위, 이거는 한국하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30여 개국 이상이죠. 그게 네트워킹을 해서 호르무즈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딱 우리가 그게 타겟팅 되어서 이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한국만 미국 돕는다 이런 식이 되진 않을 거예요. 계속 네트워킹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2009년에 있었던 PSI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산 방지 구상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 유사하게 아랍판, 이란판, 호르무즈판 PSI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봉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 그거 이제 전 국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한민국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 마치 우리가 미국에게 뭘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에게도 불편하고 현 정부도 별로 이렇게 설득 구조가 되질 않아요. 그냥 그거는 빼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수입 구조 문제나 앞으로 이게 전 지구에서 우리가 탑10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래서 이 지구 정치의 문제,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그야말로 탑10 국가로서의 그런 세계 기여, 이런 여러 가지 기여의 그 판단해서 우리가 할 바들을 선택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마치 미국에게 돈 내라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호르무즈를 한다라는 논리로 연계되는 거는 누가 봐도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논리가 된 건 조금 불편해서 그거는 이제는 좀 빼고 호르무즈 해안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가, 중요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에게 국익을 관철시킬 것인가 차원에서 좀 논의하게 NSC도 좀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우려가 이제 NSC에서 좀 그동안 이제 NSC가 이제 몇 번 열렸는데 별다른 대안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만큼 이제 그 안보나 이제 국방에 대해서 특히 외교에 대해서 네. 참 이제 무능해 보이는 정보가 없다. 참 먼저 좀 재밌게, 이게 너무 무거운 문제니까 저희도 이거 한번 3명이 3대이니까 한번 저희가 한번 한번 이제 여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X면 X, 그냥 O면 O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한 적어도 2주 내로 전면전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자, X가 2명인데 그럼 이제 소수 의견부터 이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NSC가 열리는 이유도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대비나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미국 자국민들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1,500명 이상이 아니라 뭐 한 3,000명 된다는데 지금 소개하지도 않고 지금 걱정인데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부터가 이제 이라크가 지금 불바다가 될 공산일 텐데 이라크죠.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제가 볼 때는 왜 이제 그렇게 전면전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해서 미국하고 이라크나 이란하고 전면전하면서 미국이 작지 않아요. 미국이 전면전을 하면은 미국하고 전면하면 다 없어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국지전일 텐데 어쨌든 그 높은 수준의 무력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조차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라크 문제, 이란 문제를 지금 뒤로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정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최 대표 말씀 잘 하셨잖아요. 일단 이제 선거 국면에서 일단 그 전쟁 중에서는 그 장소를 갈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또 안보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는 차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두 개의 전선이거든요. 동북아와 중동 이게 두 개의 전선이 있는데 이 동시에 이것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군사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문제가 지금 일촉즉발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중동에서 이란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같으면은 미국은 이 고민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지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이란 문제가 오래 끌게 되면은 북한 문제가 그 속에서 북한이 그 빈틈을 노리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 두 개 전선이 같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럼 미국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만약에 그 미국의 NSC에 고민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사태가 더 확산되기 전에 먼저 하나를 빨리 불을 꺼야 된다고 봐요. 불을 끄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이란 문제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를 빨리 트는 방식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정도에 대한 무력 도발이, 무력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런 쪽에서 이제 높게 보시는 거고. 네네. 우리 저기 이제 네. 김 박사님 같은데 네. 왜 지금 좀 지금 뭐 이인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뭐 대부분 상당히 크게 공감을 하지만 제가 우선 전면전은 좀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 행정부나 미 의회 안에서 굉장히 좀 비판을 좀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자칫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좀 그 미국 내부에서도 나왔었던 터에 이뤄진 전격적인 결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들도 굉장히 좀 놀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일이 일어났던 이라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권 침해 논란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자칫 미국이 이러한 모든 이슈들을 이제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밀고 간다라는 그런 압박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또 한 번 다시 이라크에서 뭔가 이란과의 미국과의 갈등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물론 지금 이란의 지금 하메네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게 이제 가혹한 보복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보복 행위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52곳 정도의 이란의 중요한 지점들을 이미 선정을 해서 타겟해서 우리가 뭔가 더 우리 미국에게 위해를 더 가하고 뭔가 무력적인 보복 행위가 있으면 우리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트럼프의 트위터상에서 계속 뭔가 어떻게 보면 도발을 더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자칫 한 행보를 뭔가 더 추가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란에서 뭔가 더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전면전이 되면은 이제 근데 좀 이라크하고 좀 이제 이란의 이제 국방은 좀 다르긴 하죠. 이제 다르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란이 지도상에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하메네이가 할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1, 2주 있으면 이제 좀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짧게 이제 좀 들어가 봤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이거 보고 이제 좀 놀란 사람이 좀 하나 있지 않을까요? 가슴을 뜯어내리고 아마 지금 네. 밖에도 잘 못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이제 자기처럼 좀 살을 찌워가지고 지금 뭐 A, B, C, D에 뭐 이제 뭐 김정은을 만들어 다닐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영향이
요번에 어떤 술레이마니의 제거 작전이 이제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사실 이제 북한이 요번에 며칠 전에도 요번 신년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북한 정세는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한한테 어떻게 교훈을 줄 거냐. 오늘 북한에서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뭐 피받아야 될 것이다. 중동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피받아야 될 거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께서. 계속 잠잠했다가 이란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비로소 오늘 그 솔레이마니의 그 폭사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계기를 보게 되면 중국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국 입장을 괴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공개하고 있는데, 더 재미난 거는 뭐냐, 그 공개를 하는데 내부의 노동신문에는 이제 안 난 것 같아요. 하고 중앙통신 그거는 이제 대외용이거든요. 대용으로만 좀 나와 있어서 과연 그것이 국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알도록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드론이라는 무기가 사실 이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전장에서의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가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게 솔레이마니를 이게 폭사하게 될 때도 보게 되면은 차량은 그대로 있어요. 미사일 3개가 공격을 했는데 차량이 폭파되질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찢어져 있어요. 천장에 찢어지고 거기 앉은 자리가 바로 밑에가 솔레이마니가 앉아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그냥 때려가지고 그런 사망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인 걸 사진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이 제거 작전을 할 수 있는 무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위협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나, 또 하나 솔레이마니가 이번에 이 폭사를 당하게 될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바그다드 공항까지 가는 동산들을 미국이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추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차에 앉아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기 전에 차에 앉아 있는 그 시점에 때려버리거든요. 그 시점에 때린 걸 보게 되면 이게 미국이 얼마나 정찰 능력이 좋아졌는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제거 능력과 정찰 능력, 이 두 가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저도 이제 청와대 있을 때 보게 되면은 가끔씩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상황이, 그때는 후세인 제거 작전이고 이랬을 때 했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있으면서도 이 숙소를 계속 바꿔요. 어딘가까지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요. 숙소를 계속 바꾸는 게 첫 번째고, 숙소에서 잔 위치하고 얘가 이 출근해서 나타나는 위치하고 달라요. 평양에서. 미치의 빵카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는 계속 동선을 이렇게 흐트리트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좀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부분이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12월 말 이후에 사실 공개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가계무시 아닌가, 그러니까 위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상황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이 지금 좀 약간 안정이 안 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이번 신년사를 처음으로 안 나온 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김정은 체제가 좀 흔들린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2017년에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화염과 분노의 관계로 안 좋았던 이후에 이제 18년도, 19년도를 지내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를 계속 좀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특히나 연말 제안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수차례 이제 대변인들 담화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밝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년사를 밝히지 않은 것도 컨텐츠를 정확하게 야마를 잡을 수 있는 거를 결국 놓친 김정은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이 마음으로는 뭔가를 크게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뭔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ICBM이 됐든 뭐가 됐든 강력한 도발로 보이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소위 말하는 가오가 살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김정은도 상당히 미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에 좀 눈치 보기 아닌 눈치 보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이란과의 미국과의 이런 이슈가 자칫 북한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외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일단 내부 단속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딱히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좀 말을 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코너에 몰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북한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저희들이 매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매주 이제 좀 나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좀 하고 저희들이 좀 자료를 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싸우는 건 재밌거든요. 남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사실 이게 죽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옆에 저는 이제 동의하진 않지만은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뭐 사람들 뭐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좀 그런데 자 근데 그 불이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그 화염이 덮쳐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도 어렵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더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외교 문제 반드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 NSC처럼 그냥 열어서 그냥 호들갑만 떨고 그냥 이제 아무 소득 없이 이제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제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이제 대응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살 좀 빼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영한 모습으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